뭐 하시던 분입니까? 생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네, 지역구 이제 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제 공천 이제 도와주면서 돈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요?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라서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요.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의원입니다. 네, 경남을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이제 접수가 돼서 이제 30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네. 자, 변수가 생겼어요. 네,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네. 민주당 표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안에서 지금 고민이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막상 또 이걸 또 그냥 찬성을 하자니 그러니까요.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부결됐는데 여기 가결된다. 이거 참 거기에다가 또 저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우리 다 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의원들은요 한 50명 이상 정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 각서도 쓴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의 고민이 커졌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앞서 2번 사례가 있었잖아요.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방탄용으로 이렇게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은 찬성시켜서 체포 동의안 이렇게 찬성시켜서 표결 처리하는 거냐 이런 좀 도덕적인 비판에 직면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 수사가 또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또 이제 추가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정치적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제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반대를 해버리면 국회의원 이제 수사하는 검찰의 이제 수사를 계속해서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냥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자율 투표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참. 양국관리법은 뭡니까? 양국관리법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부터 좀 얘기가 많았던 법안이어서 네. 통과 직전까지도 국회의장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오늘 결국에는 합의는 못했고요. 민주당이 제안을 한 수정안으로 오늘 처리가 됐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왜 그러는데요? 네. 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뭐 의원들이 다루는 문제는 아닌데 여당 야당이 싸웁니다. 네, 이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쌀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남는다. 많이 남거나 아니면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자 이 얘기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정부 매입 비용이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고요. 아예 이제 뭐 이 조건을 완화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법안 자체에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와서 국회의장이 2번이나 이제 중재안도 냈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강행 처리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양국관리법 말고 다른 법안들도 지금 줄줄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이 본회의 직회부 전략을 민주당이 이제 구사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전략을 실행한 게 이 양국관리법인데요. 사실 네. 상임위 안에서 이제 결정이 돼도 법사위에서 이제 김도우 위원장이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건데 네.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국회법을 이용을 해서 본회의 직회부를 하도록 한 법안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네. 간호사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간호법 제정안도 있고 의료법 개정안 이런 것들에서 총 6개가 있는데 이 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오연서 기자 몇 시에 출근합니까 보통? 한 8시 반쯤에 국회로 옵니까? 도착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도착하는 건 8시 네. 반쯤. 그리고 몇 시쯤 퇴근합니까? 뭐 퇴근이 좀 뭐라고 그냥 언제는 늦게 퇴근하고 네. 저녁에 저녁 약속, 취재 약속 계속 잡힐 때 있죠. 취재 약속까지도 근무로 치면 이제 퇴근이 완전 늦어지는 날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주말에도 만나기도 하고요. 네, 취재하기도 주말에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주말에 출근을 하기도 하고. 보통 노동 시간이 60시간은 넘을 것 같은데요. 기자들은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MZ 세대들은 초과 늦게까지 일하고 일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
이게 뭐 왕창 몰아서 일을 하고 쉴 때 이제 왕창 쉬자 이 취지인 건데 취지 자체는 MZ 세대들이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 이제 근로 여건상 네. 왕창 일을 하고 이제 쉬고 싶을 때 왕창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네. 괜찮죠. 괜찮죠. 몰아서 쉰다는 게 보장된다. 보장만 된다면. 그죠? 네. 근데 이제 쓸 수 있을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 근무의 여건을 잘 모르고 낸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근로시간, 노동시간 69시간입니까? 60시간입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뭐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69시간도 되고 60시간도 되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낸 게 주 최장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거는 이제 학계에서 일종의 이제 과로라고 이제 말하는 시간에 이제 그 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메시지를 낸 건데 사실 정부가 낸 이 개편안은 지금 거기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것도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이 커지고 있는 근데 거예요. 근로시간 연장 이거 윤 대통령의 뜻이에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소신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율적으로 좀 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보 시절에 120시간으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주 120시간. 뭐 게임 업계에서는 좀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서 쉬는 게 필요하니까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이제 개편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후보 시절 이야기였던 건데 뭐 그때부터 사실 이 개편안 취지를 계속 윤 대통령이 이제 밀고 갔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노동시간 논란에 계속 윤 대통령 메시지가 핵심으로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2021년이었습니다. 7월이었는데 게임 개발 얘기를 하면서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다. 네.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검찰 수사는 며칠까지 바짝 해서 기소하고 그 다음에 놀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발언 나왔을 때도 본인이 스타트업계 이제 근로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라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때도 사실 스타트업계의 노동자들을 만난 게 아니라 사용자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여서 좀 잘 모르고 한 얘기란 얘기 나오는 거죠. 일 시킬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